잠깐만요. 우리가 그 대한민국 경매 제일 잘하는 교수님 오셨는데 빨리 사옥을 하나 사야 되겠대. 그래서 3층에는 여러분이 이제 나이 좀 분이 많으니까 2층에는 1층에는 상가하고 2층에는 장례문화 개선 협회 사무실하고 3층에 부동산 교육기관 해야 되겠대. 보시고. 꼭 그렇게 힘내 주세요. 꼭 건물 하나 가주세요. 아, 왜 3층 건물을 사시려고 하세요? 아니 3층, 5층이 쭉 올라가는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 많으니까 2층을 쓰시고 1층은 이제 임대를 해야 되니까. 아니, 12층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20층입니다. 20층. 20층짜리. 30층. 네. 역시 시정하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강남역 사거리 대로변에 20층 빌딩을 우리 모두가 이뤄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 원장님이 아까 100만 명 해서 1000만 명으로 수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0만 명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50%는 여기 한국장례문화개선협회에서 하셔야 돼요. 50% 얼마입니까? 인원이요? 2,500만 명. 4천만 명은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하셔도 더 좋고요. 그래서 2,500만 명으로 해서 50%만 우리가 달성을 하더라도 1,25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목표에서 100% 달성해야 1,0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200% 달성해봐 200만 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장례문화개선협회는 한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앞에 코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틀 값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20층 빌딩에다가 2,500만 명의 회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뛰는 겁니다. 지금. 네. 아시겠죠? 예. 제가 오기 전에 또 전화 한 통화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전화가 왔냐면요. 행사가 났다는 거예요. 행사.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해가지고 우리 의전팀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전화를 받기는 받는데 위치를 안 알려줘요.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나요? 위치를 안 알려주면 어떻게 갑니까? 그러다 나중에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 11시에 전화 와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계속 회사와 의전팀까지 전화만 수십 통화 했습니다. 전화. 발신자 주죠. 위치를 안 알려주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전화도 하면 전화 받는 것도 귀찮아서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행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발신자 번호 뜨지 않았잖아요. 발신자 번호 뜨면 뭐합니까? 네? 그거 추적해서 찾으면 뭐예요? 찾으면 이미 장례는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우리는 행사가 포커스다. 행사를 해서 고객이 그걸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됩니다. 맛을. 행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리려면 의미를 생각해주세요. 의미를. 네. 이게 제가 의미를 가지고 이거 전화번호 딴 거예요. 빨리 일로 와서 구하라 이거예요. 빨리 일로 와서. 1호 와서 구하라. 4사 뭡니까? 4사. 4사. 4사 뭐예요? 돌아가신 분. 빨리 와서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호국의 440부는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하세요. 근데도 아까 보면은 몇 번 하니까 뭐 1544가 나오고 막 1577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행사가 현장에 나더라도 아름다운 라이프에서 현장에 나가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 곧 또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유념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반복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해드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어디 가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분들한테 미팅을 할 때 이 내용을 꼭 얘기하셔야 돼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은 구조상으로, 이 지금 국가 구조상으로 상조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시절이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여기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그 경험하셨을 거예요, 농경사에서. 그 다음에 산업사회. 다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정보화 사회잖아요. 농경사회에서 정보화까지 가는 과정이 뭐가 달라졌냐? 가족 형태가 바뀐 거예요. 가족 형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무이하게 6.25 사별 후의 짧은 기간에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코리아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많이 합니다. 불과 한 60년 정도뿐이 안 됐어요. 불과 60년. 그래서 이 빠른 기간에 농경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거죠. 부작용. 부작용. 그건 어떤 거 부작용이냐? 저출산, 고령,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부작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가족 시절에는 집안에 어려운 행사가 나면 가족들이, 그렇지 않으면 마을 이웃 어르신들이 다 어떻게 돼요? 자급자족 다 처리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시골에도 안 됩니다. 시골에도. 시골에도 안 돼요. 시골에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구성은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 상황은 어때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떤 것 때문에 또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 베이비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가 1차, 2차 해가지고 63년, 53년, 63년, 그 다음에 64년, 73년, 1차,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1645만 명 정도 돼요. 거의 3분의 1이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에요. 그러면 현재 53년생이 현재 나이 몇 살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네? 62. 작년에 한가. 62이죠. 네. 그러면 몇 년 있으면 노인입니까? 세상. 우리나라는 65세가 넘어가면 고령화로 분류를 해요, 국가에. 앞으로 3년만 있으면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고령화로 막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다 진입을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 노인이 많아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어떤 현상이 나와요? 노인이 많아지면 심각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심각한 부분이. 지금 일본이 초고령사회 국가입니다. 제가 작년도 10월 달에 제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병원에 잠깐 들렸는데 병원에 간호원들이 65세 막 노인들 할머니.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한테 여쭤보니까 일본은 전부 간호원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냐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65세 할머니들이 많아요. 할머니.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실버 산업이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부분들, 이 시장은 급팽창을 하는 겁니다. 노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돌아가신 분들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예? 여기 계신 대부분 세대가 아마 베이비부머 같아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신 분. 베이비부머 세대가 아니신 분. 1953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아니고 건국 세대라고 하는데 몇 분 안 계시고 거의 대부분이 다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1973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없죠? 전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노인이 될 그 시점에는 우리나라의 노인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인 천국이 되니까 늘어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엄청. 여기 보시면 고령화의 저주 더 빨리 온다고 신문에 지금 돌파한 거고요.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40%. 네.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의 40%면요, 약 2천만 명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 노인들이. 그 다음에 출산 연령층이 절반이 미혼이다. 장가를 가지 않고 시집을 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혹시라도 가더라도 또 헤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예요. 이혼율이. 100쌍이 결혼하면 25쌍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출산율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일할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나이 먹어서 늙어가고, 이게 이제 초고령사의 하나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생활 필수품들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가 대세입니다. 대세. 용품 자체가 전부. 주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부동산 전문 학원인데 요즘에 부동산 어떠세요? 부동산. 안 돼요. 부동산이 지금 아파트가 지방에 가면은 반토막 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 베이비부머 세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실버 산업 2010년도에 43조 시장에서 2020년도가 되면 148조. 몇 배입니까? 몇 배가 늘어나요? 지금 2020년 해봐야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6년분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이런 그 제조업이나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이 산업 쪽이 거의 실버 쪽으로 많이 쏠릴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베이비부머 세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 베이비붐에 관련된 업종을 선택을 하시면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비부머, 이 실버 산업, 이게 하나에 맞물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실버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장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사진 속에 계시는 분 계시나요? 사진 속에. 손 들어보세요. 사진 속에 계신 분. 왜 안 드세요? 요게 이제 지난 1월 달에 협약식 했던 사진이고요. 자, 아름다운 라이프 소개를 드리면 아름다운 라이프는 2007년도에 상조회사가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 8년 차에 또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2011년도에 브랜드 대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한국경제신문과 YTN 뉴스에서 받은 사진입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상조는 회원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그 회원을 마무리해주고 해주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행사는 지금 아름다운 라이프는 전국의 행사팀이 이렇게 지금 다 골고루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세팅이 돼 있고 한 개 본부에 보통 한 4명에서 6명까지. 그래서 대충 한 120명 정도가 전국에 골고루 포진이 돼서 장례가 발생이 되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단시간에 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전화 왔길래 바로 출동을 시켰는데 전화하신 분이 위치를 안 알려주셔가지고 끝까지 안 알려주시고 나중에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준비만 하고 있다가 출동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가 그동안에 몇 차례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지난번에 제가 와서 설명드렸지만은 친구라고 여기 회원은 아닌데 회원 친구분인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하긴 해보니까 하루 전에 장례가 발생이 돼서 장례 입장에서 이미 장례 행사를 치르고 있는 중에 전화를 한 거예요. 회사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장례는 돌아가시면 하나도 움직이지 마시고 전화만 주시면 돼요. 자택에서 돌아가시면 전화 주시고 병원의 병실에서 움직이지 말고 전화만 주시면 돼요. 움직이지 말고. 이분들이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이제 돌아가시겠죠. 부모님이 됐던, 뭐 조부, 조모가 됐던, 뭐 배우자가 됐던, 이렇게 이제 상이 나면 굉장히 급해요. 마음들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다른 것을 해요.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면, 이 전화는 전화만 하시면 되는데, 이 전화는 안 하시고, 장례식장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운구하고 이런 것도 잘하세요. 또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병원의 병실에 그대로 계시면 더 좋아요. 그대로 계셔야 되는데 그걸 앉으시려다가 또 안치하고 뭐 다 진행을 하셔. 본인이 알아서 다 진행을 하셔. 이것도 잘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회원들한테 이 회원 증서를 드린다든가 가입시킬 때 꼭 알려주셔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전화만 주시라고. 얼마나 편리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화만 해주면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라이프에서 다 해드리잖아요. 운구, 안치 전부 다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본인이 그걸 포기를 하시는 거야. 알아서 본인들이 다 하시죠. 전화는 안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알아서 하셔가지고 행사 진행을 해. 장례식장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날 전화하고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꼭 주시고 그 전화만 주시면 된다는 것을 꼭 숙지시켜 주셔야 돼요. 아름다운 장례 서비스. 지금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그 회원을 가입을 하시면 회원 증서 다 받으셨죠? 회원 증서. 다 받으셨나요? 네. 회원 증서 뒷면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회원 증서. 뒷면.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 관심 없어 하지 마시고요. 이게 시간 나실 때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예. 그래서 머릿속에 이 상품 구성이 다 돼 있으시면 훨씬 좋아요. 그 왜 그러냐? 장례가 발생이 돼서 전화했는데 위치를 안 알려줬어요. 못 갔습니다. 행사를 못했어요. 근데 또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의전 팀장이 열심히 갔어요. 현장에. 가가지고 그 상주분한테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내용. 우리 고객님은 이런 상품을 가입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수위는 어떤 수위, 관은 어떤 관, 뭐 이런 거는 쭉 해서 도우미는 몇 명, 양보는 몇 번, 이런 것도 딱 드린다고 다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담을 해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뭐 듣고 본인이 다 서명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개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 빈소 임대, 음식값 그거 다 해준다고 하는데 그걸 왜 별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몰랐어. 이렇게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중요한 것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이제 행사를 해요. 행사를 하더라도 감동이 많이 떨어져요. 감동이 많이 떨어져요. 감동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손해요, 손해. 왜냐? 이 장례는 행사를 잘 해주면 본인 주변의 모든 사람들, 친척, 인척 사람들한테 본인이 알아서 얘기 안 해도 다 입을 벌려줘요. 그런데 행사 감동이 떨어지면 입을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여러분들이 목적은 아름다운 날 목적은 공통한 거예요. 어떤 거냐? 행사 잘해주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개를 해서 이 한장협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사를 감동, 기절, 졸도시켜야 된다. 근데 가서 행사팀이 딱 나가서 행사도 하기 전에 이렇게 상담을 딱 해드리면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음식값까지 다 해준다고 했는데 왜 별도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행사 해도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여기 분명히 빠져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상품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이 상품 훌륭합니다. 빠져있는 게 대체로 큰 거 하나 빠진 게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없이 해도 돼요. 없이. 여러분들 조문 가시면 그 재단에 영정사진 올려놓는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에 꽃 장식. 이 꽃 장식 이 상품에는 빠져 있어요. 그거 왜 빠졌어요? 그거 끼면은 이 상품을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품이 금액이 올라가요. 금액이 올라갑니다. 네. 그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재단 장식은 상주가 행사 났을 때 상주에 맞게끔 하시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더 신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행사팀장에 가서 그 재단 장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을 가입하신 여러분들이 이 상품에는 구성은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빠져 있는 부분들이 뭐냐, 빈소 사용료 아시죠? 빈소 사용료. 그 다음에 빈소 사용료가 여러분들 조문 가시면 그 빈소 있잖아요. 빈소. 그 다음에 조문객들 음식 대접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 사용료는 이 상품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신 안치 비용. 고인 이렇게 안치실에 안치시키는 공간 있죠. 그 다음에 염수실 사용료. 그 다음에 제단꽃 장식, 각종 제물, 제사 있죠, 제사. 이제 제사가
425개. 425개에서 지금 현재는 뭐 상조 법인이 한 300여 개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정상적으로 상조 영업을 하는 그런 상조회사는 한 150개 정도 안팎이 있다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은 인구 대비 몇 프로의 가입률이? 몇 프로입니까? 일본은 모든 국민들이 본인을 위해서 다 가입해요. 본인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이게 가입. 그래서 가입률이 뚝 떨어집니다. 인식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핵가족도 되고 고령화 독신 세대가 되면 누가 해야 돼요? 내 거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런 이제 시절이 우리나라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가입률이 폭증할 예상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보면 이렇게 경상남도 인구 대비 15%, 전체 국민의 8%, 지금 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입률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상주 문화가 호남으로 내려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이 가입률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전국의 평균 8%다.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 가입률 대비 몇 프로가 지금 갭이 생기는 겁니까? 몇 프로? 일본은 1억 명입니다. 1억 명. 상조 회원이 1억 명이에요. 일본에 제가 그 제일 큰 상조회사가 세로무라는 상조회사 있어요. 세로무. 그 다음에 산라이프라는 상조회사가 2개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가장 큰 회사예요. 그 회사는 1년에 상조 이 매출액이 1년에 약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상조.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남에 20층 빌딩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수치예요. 1000만 명, 2000만 명 회원이 되면 20층 빌딩이 아니고요. 뭐 40층, 50층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상대적으로 상조 서비스 인식 조사표예요. 이 매일경제신문에서 2005년도에 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상조 서비스가 필요하다. 10명 중에서 8명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어요. 근데 아까 가입률은 어떻게 돼요? 100명에 8명이 가입해요. 100명에 8명. 여기는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10명에 8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왜 상조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불신 때문입니다. 요즘에 또 엊그저께 또 TV에 뭐 뉴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네? 불신 때문에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반대급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급부. 이 상조 서비스, 상조 회원 가입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 불신 이때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시장은 어떻게 해요?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상대적으로 가입할 회원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상조 회사는 상조 회원을 가입을 하면 회원 가입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납입해요. 매월 3만원, 4만원, 5만원, 뭐 2만원부터 10만원도 납입하는 회원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납입입니다. 근데 한장의 회원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납입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뛰켜봐야 15만원이에요. 뛰켜봐야 15만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조회사를 불신을 하고 가입하지 않는 상조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이 회원들을, 이 국민들을 여러분들이 다 흡수시키셔야 돼요. 이거는 불신이 없습니다. 불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2천만 명, 2,500만 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아마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시작하는 데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데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시장 선정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선정을 하셔야 돼요. 선정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회원을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 2천만 명, 2,500만 명, 3천만 명.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빨리 선정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여러분들 회원을 가입해 놓으시면 마무리는 누가 해줍니까? 아름다운 라이프에서 해드리잖아요. 다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네. 모든 프로그램 다 완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회원만 선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회원 선정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네? 많은 다수의 회원을 확보하시면 그에 따른 여러분들이 부의 축적도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15만 원이지 이거는 결국은 숫자의 싸움 아닙니까? 숫자의 싸움. 상조회사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받는 것이 선수금이 몇백억, 몇천억, 네. 몇천억. 10,000원, 20,000원, 30,000원 받는 것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객한테 받은 돈이 몇천억이 되는 거예요. 몇천억. 15만 원이 하나 가지고는 적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수가 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100만 명 계산해 보세요. 100만 명. 100만 명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예? 15만 원 곱하기 100만 명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얼른. 얼마예요? 예? $1,500억. 그 1,000만 명 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 명. 이야, 1,000만 명 하니까 조가 넘어가네, 조가. 아,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대단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많이 1,000만 명, 2,000명 하는 그 대열에 꼭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더불어서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시고 저는 어떻게 돼요? 행사 마무리 해드리고 또 다른 회원을 여러분들한테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전화 여러분이나 이 한정역 강남 사거리 20층 빌딩 1차로 회원은 2,500만 명 돌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을게요. 예. 질문 하나 할게요. 네.